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쉽고 바른 수학, 쉽바 수학입니다. 오늘은 미적분 제4강 등비수열의 극한입니다. 당연히 무한등비수열을 다루는 거겠죠? 등비수열 아래 n제곱의 수렴 발산은 공비 아래 범위를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어서 접근합니다. 공비 r이 1보다 클 때, 1일 때,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을 때. 그래서 1보다 크면 양이 무한대로 발산, 1일 때는 1의 수렴,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는 0의 수렴,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진동 발산합니다. 그래서 공비 r이 이 두 경우에 수렴하는데 이 두 경우를 한 번에 나타내면 공비 r이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을 때입니다. 저 구간에 대해서 처음에 헷갈리면 이렇게 수직선에서 살펴보면 쉽습니다. 마이너스 1과 1을 기준으로 1보다 큰 경우, 1인 경우,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은 경우,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 어렵지 않죠? 다만 조금 뒤에 배우게 되는 아래 n제곱을 포함한 수열의 극한인 경우에는 절대값 r이 1보다 작은 경우, r이 1인 경우, r이 마이너스 1인 경우, r의 절대값이 1인 경우 이렇게 나눕니다. 이것이 조금 더 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렴하는 경우와 수렴하지 않는 경우로 나눈다는 것이죠. 그런데 기존에 우리가 공부했던 a r의 n-1제곱의 수렴 조건은 주의해야 됩니다. 이때는 공비 r의 조건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첫째 항 a의 조건도 따져야 합니다. 물론 간단하죠. a가 0인 경우. 이때를 반드시 생각해야 합니다. 학생들은 이것만 주목하기 쉬워요. 그러나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첫째 항 조건도 꼭 주의를 해야 합니다.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문제 1. 다음 수열의 수렴과 발산을 조사하시오. 일반항 an이 3의 n 플러스 1제곱분의 2의 2n제곱이라는 것이죠. 보통은 지수를 나타낼 때 밑을 소인수의 거듭제곱으로 표현하는 것이 간결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무한 등비수열의 극한에서 그 수렴 발산을 조사할 때는 밑을 a의 n제곱꼴로 고쳐주는 것이 좋습니다. 3의 n제곱, 분자는 4의 n제곱. 그러면 3분의 1 곱하기 3분의 4의 n제곱으로 나타내고, 그러면 공비가 3분의 4, 즉 무한등비수열의 수렴 조건인 이 범위에 있지 않죠? 따라서 발산합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2번 역시 일반 항을 정리하면 공비 2분의 1, 공비 3분의 1입니다. 수렴 조건을 만족하죠? 따라서 2번은 수렴. 3번 역시 정리하면 로그 2 마이너스 로그 3은 로그 3분의 2의 전체 제곱이죠. 공비가 로그 3분의 2입니다. 로그 3분의 2는 로그 10분의 1보다는 크고 로그 1보다는 작죠. 즉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0보다는 작습니다. 따라서 공비 로그 3분의 2는 수렴 조건을 만족하죠. 따라서 수렴. 4번도 일반항을 정리하면 3분의 2 곱하기 3분의 2의 마이너스 n제곱입니다. 이것은 3분의 2 곱하기 2분의 3의 n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죠. 공비 r이 2분의 3, 1보다 큽니다. 그래서 발산. 이렇게 무한등비수열의 수렴 발산을 어렵지 않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문제 2번. 다음 수열의 극한을 조사하시오. 마찬가지입니다. 외형적으로 보면 3의 2n제곱이지만 이것을 3의 제곱의 n제곱, 즉 9의 n제곱으로 파악을 한다면 분모분자를 5의 n제곱이 아닌 9의 n제곱으로 나눠야 되겠죠? 1 마이너스 9분의 5의 n제곱, 5 곱하기 9분의 5의 n제곱, 플러스 3의 마이너스 1제곱은 3분의 1, 그리고 1. 그러면 0, 0, 1분의 3분의 1. 극한값은 3분의 1이다. 2번. 이런 문제를 선생님은
3의 n제곱으로 묶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3의 n제곱으로 묶을 것을 권해줬죠. 그러나 3의 n제곱으로 묶어도 좋습니다. 이것이 더 간결하죠. 그러면 0, 마이너스 1이 곱해진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합니다. 보통 학생들이 여기는 안 보고 3의 n제곱만 주목해서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주의를 해야 합니다. 3번. 이 경우에는 3의 n제곱으로 나누는데 근호 속에서는 3의 제곱의 n제곱, 3의 2n제곱, 9의 n제곱 다 같은 얘기죠. 그렇게 나눠야 되겠죠. 1 플러스 9분의 2의 n제곱, 3의 제곱 9 곱하기 1 플러스 4 곱하기 3분의 2의 n제곱. 그럼 0, 0, 루트 1, 1분의 9. 그래서 극한값은 9가 되겠죠. 문제 3번. 수렴하는 수열 AN에 대하여 이 식의 극한이 3일 때 AN의 극한은, 수열 AN은 수렴하기 때문에 이 식을 3의 n제곱으로 분모분자를 나눕니다. AN 마이너스 2의 제곱은 4, 3분의 2의 n제곱, 3의 제곱은 9 플러스 3분의 2의 n제곱 AN. 이것이 3이라는 얘기고, 그러면 0, 0 AN분의 9가 3이라는 얘기죠. 따라서 구하는 AN의 극한은 3. 문제 4번. 등비수열 x, 2-x의 전체 n-1제곱이 수렴하는 x의 값은, 형태가 등비수열 a, r의 n-1의 꼴입니다. 따라서 첫째 항 조건도 따지고 공비 조건도 따져야 합니다. 두 번째 식을 정리하면 부등호의 방향을 순방향으로 돌려줍니다. 이럴 때 주의를 해야 합니다. 연립한 식은 그 연립한 식들의 공통해를 구하는 거라면 1, 2로 나열해서 구할 때는 그 두 식의 합집합을 구하는 겁니다. 따라서 x는 0 또는 x는 1 이상 3 미만이 됩니다. 문제 5번. 이런 경우가 가우스 수죠. 가우스 R은 R보다 크지 않은 최대의 점수를 가리킵니다. 관련된 부분을 찾아서 공부를 해야 합니다. 등비수열 가우스 R의 n제곱이 수렴할 때 다음 중 항상 수렴하는 수열은 가우스 R이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아야 됩니다. 근데 가우스 수는 언제나 정수이기 때문에 이 범위에 있는 정수는 0과 1입니다. 그렇다면 가우스 R이 0이 되는 값은 0 이상 1 미만, 1이 되기 위해서는 1 이상 2 미만. 따라서 R의 범위는 0 이상 2 미만이 되겠죠. 이 조건 하에서 1, 2, 3번의 각각의 공비를 살펴보는 겁니다. 1번의 공비는 2분의 R이니까 주어진 조건에서 2로 나눕니다. 그래서 1번은 수렴. 2번. 이 공비는 R-1의 제곱입니다. 이 식으로부터 R-1은 마이너스 1 이상 1 미만이 되겠죠. 이것을 제곱하게 되면 0 이상 1 이하가 됩니다. 따라서 2번 역시 수렴하는 조건을 만족합니다. 이 3번이 까다로운데요. 여기서 역수를 취하는 과정부터 학생들은 혼란스럽고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옆에다 분수 함수 y는 r분의 1을 그려봤습니다. r의 범위가 0 이상 2 미만으로 나타났죠. 그래서 이렇게 빨간색으로 나타나는 선이 이 조건 하에서의 그래프고요. 이때 r의 범위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와 r의 범위가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을 때로 나눠서 생각해야 됩니다. 이럴 때는 r분의 1이라는 역수가 1보다 크게 나타납니다. 다시 말하면 이 경우에는 발산하고요. 이때는 r분의 1의 범위가 2분의 1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거나 같게 나타나서 수렴합니다. 즉 3번은 r의 범위에 따라서 발산할 수도 있고 수렴할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1번, 2번이 답입니다. 이렇게 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하면 내용을 보다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함수의 그래프를 생각하고 활용하는 공부를 하기 바랍니다. 문제 6번. 수열 아래 n제곱 플러스 1분의 아래 n제곱의 극한값을 구하시오. 바로 이러한 형태가 저기서 얘기했던 아래 n제곱을 포함한 수열의 극한입니다. 이런 문제를 학생들이 어려워하는데 선생님이 보내주는 방법을 사용한다면 보다 편하게 문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아래 범위에 따라서 나누고 이런 형태를 잡아줍니다. r이 -1인 경우는 제외시켰죠? 왜냐하면 r이 짝수냐 홀수냐에 따라서 짝수이면 분모가 2가 되고 홀수일 때는 0이 되는 불능상태가 됩니다. 그런 것을 문제에서 편하게 제외시켜 준 거죠. 1일 때는 0, 0, 1분의 0, 0이 되고 1일 때는 2분의 1이 되고 이 경우에는 무한대분의 무한대니까 분모 분자를 아래 n제곱으로 나눠주면 1, 0, 1, 1이 됩니다. 이 문제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끝날 것이 아니라 이 극한에 관련된 부분을 그래프로 나타낼 수 있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이 값을 y 또는 fr에 대응하는 함수 구조로 나타내면 그래프로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가로축은 공비 r, 세로축은 y 또는 fr로 나타난다면 이 범위에서는 0이다. 이렇게 되고 1일 때는 2분의 1, 절대값 r이 1보다 클 때는 1. 이렇게 그래프까지 확인할 수 있다면 이 수열의 극한, 특히 아래 n제곱을 포함한 수열의 극한을 잘 알 수 있게 됩니다. 중요한 내용이니까 잘 파악하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은 급수의 수렴과 발산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